숙박업소에 남녀 둘이 들어가면은 뭐 사실 다른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상간소송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100% 승소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간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첫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통화 녹음 이런 것들, 이제 연락 내역이 있는데 그 연락의 내용 속에 뭔가 자기야 같은 그런 애정이 담긴 애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데이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애정 표현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연락의 내용에서 연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이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 포착이 되거나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이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숙박업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르는 2명 중에 1명의 집에 2명이 들어가는 모습은 어떤가요? 라고 할 때 집은 숙박업소보다 종종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는 것도 2번 이상 이제 들어가는 것이 포착이 되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니 집이랑 숙박업소가 뭐가 다릅니까? 남녀 둘이 그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상간소송 그리고 이혼소송에 있어서 기본 전제 사실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정말 안타깝게도 약간 판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판사님들도 각각 이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어떤 판사님은 상간남이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손아트 표시를 해서 우편함에 그 선물 넣어놨다. 그 빼빼로 되어서 빼빼로를 넣어놨다 라고 해서 그 우편함을 손아트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 여자한테. 그거 보고도 이제 호통을 치시면서 아니 너는 일반 아무렇지 않은 이성에게 손아트 보내냐,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부정행위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판사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판사님은 집에 한번 들어간 그 부분만, 딱 집에 한 번만 들어간 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포착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상대방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어요. 보험 판매를 위해서 집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했던 거다. 당시에 뭐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진술에서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당시에 어떤 가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족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좀 찜찜한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한 번 들어간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평소에 가지고 있는 판사님들의 성향이 좀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100%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판사님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 어떤 판사님을 만나도 100% 승소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 살짝 요약하면, 첫 번째가 이제 연락 내역에서 애정을 주고받는 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 숙박업소는 집과 다르죠. 숙박업소에 남녀 둘이 들어가면은 뭐 사실 다른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린 집 같은 경우는 한 번이면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경우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은 최소한 2번, 3번 이상 이제 포착이 되면 그때는 사실 2-3번이면 변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이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빠르게 상담을 하셔서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모텔 CCTV, 이제 들어가는 장면, 결제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를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여러 명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변명을 한다든지 이런 변명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 CCTV는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1주, 2주 내에 없어질 때도 있고 정말 오래 가봤자 한 달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순간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셔서 소장 넣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부터
바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0% 승소할 수 있는 증거 방법 세 번째는 나의 배우자나 혹은 이제 상대방, 상간녀, 상간남을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 나의 배우자나 상간자가 불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 하나만 가지고는 또 100%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또 뭐 당시에 이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거짓말을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자백의 녹음 내용이 있을 때는 부수적인 증거들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에 뭐 거의 판사님을 100% 설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녹음을 확보해 두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간소송을 100% 승소할 수 있는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좀 이제 평범한 증거들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뜨억하는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상간녀가 사는 집 전세 계약을 자신의 배우자가 해준 거죠. 그 계약서에 이름이 이렇게 체결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사실 사회 통념상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의 경우보다 더 특별한 100% 증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과연 100%인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느냐, 수집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까지 이 영상에서 한꺼번에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함께 가보시죠.